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밖에도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 없는 우리 지금 자흥실내체육관의 2층만 해도 고정 좌석이 2160석, 2200석이에요. 이렇게 꽉 메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몇 분이나 오신 것 같습니까? 10,000명. 뭐 그렇게까지 왔겠습니까? 하여튼 수천 명 오신 것은 틀림없죠. 7,300명이랍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7,300명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날씨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날씨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제가 날씨를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방법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날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4개 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국민들을 우리 행사장으로 오시도록 권유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이 정성과 정성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대성황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왜 노력을 더 충분히 하지 않는가? 그 제 자신의 노력의 부족에 대해서 늘 불만이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런 질책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주홍의 적은 황주홍 자신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면 그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을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내부에 있는 제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 제 자신의 방심, 제 자신의 타성, 제 자신의 어떤 불성실, 그리고 저에게 있는 어떤 불철저함, 이런 적들이, 제 내부에 있는 적들이 황주홍을 가로막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제 자신의 적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이 뭐하는 운동이었습니까? 빼앗긴 나라를 찾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일본에게 빼앗긴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먹어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독립을 유지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이 안 먹었다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그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는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조선의 적은 일본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조선 때문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저 로마 제국도 망한 것이 여러분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게르만 민족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민족은 로마 스스로의 분열과 정쟁과 문란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의 적은 로마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호남이, 광주, 전남북이, 전라도가 낙후와 침체, 상대적인 낙후와 침체에 사실 전국적인 최낙후 지역 아닙니까? 그 탓이 여러분 호남의 낙후와 침체와 저발전이 역대 정권과 또는 경상도의 탓이었을까요? 그 탓 뭐 없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남의 저발전의 원인은 호남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라도의 적은 전라도이고 전남의 적은 전남일지 모른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로서 두 가지의 결심이랄까, 두 가지의 공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복려입니다. 자기 부정은 뭐냐?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를 부정을 합니다. 저를 부정함으로써 저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긍정하는 그런 정치의 관점이랄까, 그런 공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별 볼 일 없어져야 국회의나 장관이나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별 볼 일 없어져야
대한민국의 국민 자리가 진정한 벼슬 자리가 된다 하고 저는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긍정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공직관이랄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하려야 한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독려를 자기 분발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니까 뭐겠습니까? 몸으로나 때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이제 몸으로라도 때워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 일하고 또 일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아주 소박한 공직관입니다. 황주홍 개인에 대한 인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뭐 쓸만한데 당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당의 지지율이 신통치 못한 것 뭐 좋으면 좋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한 것은 이 저조한 부진한 당의 지지율을 극복하고 만회하고 우리 지역에서 확고하게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진실한 노력들이 집중되지 못한 것,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부진하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경기라고 해서 모든 식당이 문 닫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호경기라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식당에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호경기에도 안 되는 식당이 있고 불경기에도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식당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체적인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경주되느냐,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걱정할 뿐이지 전체적인 환경이, 객관적인 환경이 뭐 저조하니 부진하니 신통찮으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분발하고 또 분발하고 심기일전해서 당원 모집에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처럼 어제 기준으로 4개 군의 당원 기준이 22,400명, 2만 명을 넘어서 22,000명입니다. 그러면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 이걸 보시면 돼요. 2등이 몇 명이냐? 2등 지역이 어디냐? 우리 민주평화당 내에서 두 번째로 당원이 많은 곳이 전라북도 정읍 고창에 유성엽 의원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당원 숫자가 7,800명이에요. 2등이 8,000명도 안 돼요. 근데 1등인 우리는 얼마입니까? 22,000명이에요. 2등보다 3배 이상 많은 당원을 확보했으니까 당의 지지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만회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부동의 전국의 1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때문에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집안은 뭐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때문에 이 심리, 이 마음과 이 자세와 이 태도 가지고서 결코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가기 어려울 겁니다. 당의 지지율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은 안 좋지만 여건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런 불과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안 좋다고요? 뭐 때문에 무슨 탓을 하는 거 이거 하지 맙시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안 하시겠죠? 대신에 당신의 집안은 안 좋지만 오늘 우리 살림살이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상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상전은 민원입니다. 국회 본청 503호실은 저의 민원 창구입니다. 저희 사무실 제 책상, 국회 내 책상 여기저기 제 책상에는 민원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받는 민원이, 저와 저희 보좌진들이 받는 민원이 하루 평균에 10건에서 한 20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루가 한 30시간만 됐으면 좋겠어요. 24시간이지 않고 한 30시간 되면은 그 민원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시간이 그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좀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민원은 답지 않은데, 쏟아지는데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민원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저의 고충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니는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 상가에 어디 들리면은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주홍 의원 도와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꼭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도와주라는 얘기는 선거 때 외에는 선거 때다 하는 것이지, 선거 때도 아닌데 도와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 되겠냐. 선거 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제는, 고맙습니다. 선거 때 도와주셔서 제가 국회의원 됐으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끝난 지가 언제 됐는데 지금도 도와달라 그런 일이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민원들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안 되면 안 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맡겨져 있는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욕은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다 자기 지역에서 난다 긴다 해서 이제 국회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300명 중에서 1등도 2등과 압도적인 격차로 1등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가 꾸준히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이뤄내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남의 광주 전남북에 국회의원이 28명이에요. 28명 중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또 제가 유일합니다. 그건 제가 무슨 특출회사가 아니라 제가 학문을 봤기 때문에 농업 분야, 농업수산업 쪽에서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저에게 온 기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1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1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싸우지 않는 국회. 둘째, 공무원들의 나라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의 나라로 다시 바꾸자. 세 번째, 300만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건설하자. 이거 저의 3가지 다짐과 목표입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 저는 정말 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질색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것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 당만이 옳다고, 상대는 틀렸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귀중한 시간을, 이 소중한 입으로 헐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말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형제들이 싸우면 늘 이러셨습니다. 매를 때리면서 똑같으니까 싸운다 그러셨어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싸우지 않는 상임위를 노력을 했고, 지금 유일하게 18개 상임위 중에서 일방적인 정회나 파행 없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이끌고 있는 상임위는 부족한 저 황주홍이 이끌고 있는 농해수가 유일하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이 제가 지고 양보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어떤 분이 여야 의원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농반 진반이었겠지만 우리 황주홍 위원장이 전임 상임위원장 2년씩 하거든요. 전임 위원장이 다행히 다른 상임위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황주홍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마다 1000배는 낫다.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고지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료들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공무원의 나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무원들에 위한 나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들로부터 불친절과 늑장대응과 늑장행정에 막 분통이 터지고 많은 억울한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건 우리 4개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슈퍼갑이 되어서 우리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끈다 하면 이상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상임위만이라도 공무원들의 불친절, 공무원들의 늑장 대응, 무소식 철저히 용납하지 않고 응징하고 질타하고 감독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서히 대한민국을 다시 국민의 나라로 바꾸는데 이 부족한 황종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저희 세 번째 마지막 목표는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입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만들어야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차별되고 그리고 가장 자신감 없고 가장 낮은 저소득이 시달리는 곳이 바로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국가의 모든 우선순위는 농업적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제 말씀 틀렸습니까? 저의 정치 목표는 농어민의 권익과 소득 증대,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 황종의 가나다라마바 사자차 카타파하 들으셨어요? 저 황종의 가나다라마바 사자차 카타파하, 황종의 처음과 끝, 황종의 모든 것을 오직 300만 농어민에게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제 좌우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 존재 가치는 농업에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 뭐라고요? 여러분이십니다. 저의 존재 가치는,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농업에 있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걱정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그런 일을 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여러분을 섬기는데 제가 소홀함이 없을까? 이것이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곁에, 옆에 있어요. 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뒤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때,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여러분의 최종 지킴이가 저 황종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의 약속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